이 재발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든지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게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재발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치료가 방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발 강의를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독과 중독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 참 굉장한 분 계시네요. 첫눈에 반한 사이입니다. 예. 첫 번째 만남에서 운명이 결정된 사이인 거예요. 제가 술 취함 첫 번째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쉐어했는데 그때 그 경험은 말할 수가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그것은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 뇌에 조각이 된 것과 같다고 설명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몇 년 후에 마약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한국에서 뜬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을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과대학교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 예외에 속했었어요. 몇 사람 안 되는 그 밤새도록 강의 빼먹고 이렇게 화투하고 카드하는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제가 돌아볼 때 그때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륜 관계와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와 함께 수많은 대가를 제가 치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는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 가족의 삶을 그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도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슬픈 것은 그 중독자가 정말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린 상태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자는 말기를 가게 되면은 자기가 이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위해서 중독의 행위를 돼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엔진이 연료가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새벽 6시에 술 한잔 해야지 돌아갑니다. 마약을 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의 말기에 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실험실 생활도 좀 했거든요. 리서치 하느라고. 이 실험실에 있는 동물 수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끊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심 받았다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때도 있는데 이 중독에서 정말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되었는지 자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일반 사람들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원인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아주 깊은 곳에 있다는 것에 또 그 어려운 해결의 그 방법이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12단계 프로그램이 가장 치료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근데 그곳에 가봐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큰 매력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느낄 수가 없어요. 처음 12단계 미국 프로그램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코트에서 가라 그랬던 본인이 원해서 갔던.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아무개 중독자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별로 신통치 않은 이야기는 하고 있고 12단계인지 뭐 12계단인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는데 처음에 보면은 그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정말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이렇게 붙어 있게 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거죠. 근데 회복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회복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욕이 없어져 갈 때 재발로 그만큼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몸이 그 회복 모임에 가 있고 교회에 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곳에서 그 장소와 분위기에 알맞는 그럴듯한 말과 행동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그야말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회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열매가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가짜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대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네. 그러나 이 부족한 회복 생활의 결과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순간에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달, 두 달이라도 끊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을 여기저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난 10년, 20년을 살아온 사람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 진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 쓰러지고 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회복은 끊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회복은 끊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인타운의 유명한 중독자 아무개가 끊었다더라.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깡패 아무개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프로세스, 과정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발도 과정을 밟아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재발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재발하기 직전에 일어난 그 사건에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재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끊고 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술 친구가 전화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나가서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화한 그 친구가 재발의 원인이라고 믿고 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는 보고 있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훨씬 전에 그 재발의 과정이 시작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골스키라는 사람은 이 과정을 이 다미노에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잠깐 다미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아시죠? 이렇게 쭉 세워놓고 저쪽에서 하나를 넘어뜨리면 차례로 쭉 넘어져서 마지막 끝까지 이제 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다미노의 그 연쇄 반응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발의 경우에는 이것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이렇게 내 뒤에서 오고 있어요. 계속 쓰러지면서. 근데 그게 진행되면서 이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다미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크기와 무게가 엄청나게 증가된 상태라는 것을 이 중독자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것이 나를 향해서 덮칠 때는 그때는 이미 우리 손에 위스키병이 들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딜러는 이미 내 앞에 카드를 던져줬어요. 왼손에는 파이프, 오른쪽에는 라이터가 켜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덮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그 최초의 그 작은 다미노를 쓰러뜨리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그 다미노는 무엇일까? 조그마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트래픽 티켓이나 친구와의 작은 말다툼으로 인해서 생긴 이 감정의 동요일 수도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선택한 직장일 수 있습니다. 야근을 계속해야 되고 출장을 라스베가스로 계속 가야 된다. 문제죠. 예. 회복 모임을 빠지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단계를 하다가 그만둔 것일 수도 있어요. 책임감 없이 시작한 남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작은 다미노를 쓰러뜨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발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있는 다미노 몇 개를 제거해버리면 그 연쇄 반응은 자연히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재발의 시나리오 하나를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독이 자신의 큰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프로그램도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설정해놓고 잘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르러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딜하기를 원하지 않는 문제이거나 또는 쉽게 딜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왔어요. 이혼을 요구당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건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죠. 문제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스탁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재발의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디나이얼입니다. 디나이얼. 저러다 말겠지. 설마 나하고 얼마를 살았는데 It's okay 하면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It's okay가 아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차로 언해피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다른 해결책을 찾아요. 일에 빠지든지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하든지 음식을 열심히 먹든지 반대로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젓가락같이 마르든지 여행을 하든지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든지 이성관계를 시작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깐이지 그것이 스트레스를 장기간으로 이렇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분이 풀린 것 같기는 한데 고통은 결국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별 사건도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사건이에요. 없앴을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고 이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이와 비슷한 회복의 초기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트랩에 걸려서 넘어지는지 이를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버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이 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버 생활은 결국은 기억을 잘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그래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요? 첫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독자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술, 마약, 도박은 기본이고 이 감정 폭발이나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탈진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포트 받는 것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향상된 영성이 결국 지성으로 하여금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향상됐을 때 우리의 지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만약 반대되는 현상, 감정이 이성을 컨트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면에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내면이 변화되어서 외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회복은 내면이 변화가 돼서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발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재발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나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면이 변해서 외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면이 나의 내면에 침투해서 나를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이 회복의 이 재발의 시작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그 내면의 혼란 상태는 처음에는 있었다 없었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게 되면은 본인도 확실하게 그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아직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그냥 무시하고 감추고 있게 되면 조만간 내면의 문제가 외면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외면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또는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별것도 아닌데 언쟁하고 욕도 해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쌓여가는데 구체적인 해결은 보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와 똑같으냐면 지금 암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겉에다가 이 반창고를 붙이는 것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반창고로 해당하는 행위가 뭐가 있는가? 그냥 아까도 디나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오케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도 그것일 수가 있어요. 또 영적인 원칙에 의한 해결책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신적인 위안만 얻으려는 그런 표면적인 대응책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면의 위기와 혼란이 지속되게 되면 조만간 회복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문제를 세드를 안 시키면은 조만간은 내가 지금 회복 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회의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현실에 대한 이 분노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이 회복 생활의 전부라면은 누가 하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중독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저 사람 이렇게 살려면 왜 술 끊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독자가 회복 생활에 회의가 생기면 자연히 중독에 접근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그냥 상상해서 쓴 시나리오가 있어요. 회복 중인 어느 중독자가 불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내 주변에 있는 회복의 친구들, 이 교회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내 옛날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억 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아직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그 친구들은 어때요? 어떻게 재미있게 노는지를 잘 아는 애들이죠. 그냥 같이만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잠시 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야. 생각도 좀 깊이 해보고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쯤 되면은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부하는 것이 오직 살 길이라고 푸시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로 느껴집니다.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적군같이 느껴져요. 저는 많이 봅니다. 저를 적군으로 생각하는지 아군으로 생각하는지는 눈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서 옛날 사람, 옛날 친구들 만나러 옛날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은 마시면 죽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노래방에서 콜라를 마시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재발의 계획은 전혀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내가 그냥 잠시 릴렉스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가 이런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은 술, 마약, 도박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합당한 선택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때 이 거대한 도미노는 이미 나의 등 뒤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발하는 수많은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의 스토리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정으로 재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발을 하고 나면은 가는 길이 몇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재발하고 난 다음에 가는 길. 첫 번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트러블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청하고 받고 다시 일어서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유익한 길인데 문제는 이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재발하고 나면. 두 번째는
재발을 하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극심한 죄책감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수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고생할 거 다 하고 잃을 거 다 잃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길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 번째로 정신 이상이나 몸에 큰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감옥에 장기수로 가거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살아가거나 때로는 일찍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경우를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중독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0년, 20년, 30년을 인앤아웃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도 안 되겠죠.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은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발의 사인들을 그 과정들을 우선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재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발의 초기 사인들입니다. 초기 신호들. 초기 신호의 첫 번째, 회복의 프로그램에 흥미를 잃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흥미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끊어봐야 삶에 별다른 진전이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끊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길어봐야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1, 2년 사이에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별무신통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신혼여행 기간이 지나가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끊고 나면은 막 새롭고 신나고 너무 좋잖아요. 그 신혼여행이 끝나면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 삶이 보링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생활이 그렇대요. 그래서 흥미를 또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을 때도 그래요. 왜 그런가? 이 다급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역시 특별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회복의 과정 중에 어느 때나 이제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발의 그 초기 증세 두 번째입니다. 초기 신호 두 번째. 회복 모임에서 나의 생각, 감정, 일어난 일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중단하거나 비록 한다 해도 아주 표면적인 것들만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회복 모임에서 쉐어를 안 하든지 하더라도 표면적인 것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만의 early sign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쉐어하는데.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성질내고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모임에서는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 이 삶 속에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고 따라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식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나요. 이거 아주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중생활이라는 것은. 세 번째 사인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를 내려주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복의 선배라든지 믿음의 선배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턴가 그들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정체를, 나의 실체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사인은 모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유가 확실한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아웃 오브 타운이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뭐 그렇죠. 물론 자기 장례식일 때는 자기 회복 모임에 못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유가 핑계에 가까운 경우가 있고
갈 수 있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고 갈 생각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두가 재발의 길로 갈 수 있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재발의 초기 사인 5번째, 보통 일어나는 사건들, 누구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언제부터인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별 대단한 일도 아닌데 감정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때 감정적인 재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고 해서 분노나 미움이나 슬픔, 질투, 고독, 우울함, 무료함 이런 감정들을 전혀 안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런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다가올 때 건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채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회복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이런 네거티브한 감정을 전혀 안 느끼고 사는 것이 회복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발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감정들을 쉽고 간단하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감정을 소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프로세스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 재발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발의 위험 신호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이 불만족을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고 그로부터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데 필요한 일들, 영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상태에서의 이 돈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 어떠한 그 파워라든지 이성 간의 릴레이션십에 집중하는 것은 중독자에게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독자에게 이런 상태에서 해결되는 일보다는 자연히 쌓이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해결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버로드가 되게 되면은 감정이 예민한 상태와 무감각한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 경험해 보셨어요? 한순간에 막 예민했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무감각이에요. 이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두 번째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은 serenity, 즉 마음의 평온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수면 장애도 일어나요. 불면증이 오거나 집중력도 저하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위험 신호예요. 이제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부정직, 교만, 욕심, 게으름, 책임감의 저하, 즉 I don't care의 그 애티튜드 등과 같은 이 과거 중독자 시절에 잘하던 습관과 행동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직, 교만, 욕심, 게으름, 책임감에 없어지는 거, I don't care 이런 애티튜드가 옛날 중독자 시절에 하던 방침이 회복에 들어와서 이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다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재발의 확률이 평소의 10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을 제가 되풀이한 이유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지금 찾아오고 있으면은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10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 중독자들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의 인생은 탈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소버 생활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마음속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신적 재발의 과정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인데 그 다음에요. 이때쯤에 보통 재발로 바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옆길로 조금 돌아서서 재발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결정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옆길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옛날 친구를 만나든지 옛날에 망가지던 장소에 가보든지 그리고 어떤 거 한 가지로 호되게 망해본 사람은 이번에는 다른 것을 선택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비전공 과목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크랙 코케인으로 망했던 사람은 술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술로 망했던 사람은 도박이나 무슨 마리화나나 이런 쪽으로
자기 비전공 과목을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조만간 전공 과목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가. 첫째가 뭐냐면 절대로 나는 중독자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해왔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요. 근데 본인이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내가 삶의 고통을 끝내겠다는 결정이에요. 무슨 결정이에요? 자살입니다. 자기가 제 발로 가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이것을 거두어 드릴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로부터 생기는 모든 그 다음의 과정들을 페이스하기가 싫으니까 여기서 지금 죽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재발을 하고 나서 자살을 합니다. 제가 한 17, 18년 정도에 전에 그 한국 AM 미팅을 성당에서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갓 그 미군 군대를 제대한 알코올 중독자 한 젊은이가 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와서 금방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낮에 일도 하고 어떨 때는 학교도 가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일찍 끝나는데 미팅 시간까지 서너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다시 못 나올까봐 안 나오게 될까봐 그 미팅 장소 성당 그 파킹랏에 차 안에서 기다려요. 서너 시간을. 그 정도면 지금 열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무슨 이유로든지 재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잘 모르는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이제 누님이세요. 이분이 재발을 하고 나서 아무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딴 도시에 있던 그 누님이 와서 그 자기 동생의 이제 바지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종이 쪽지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써준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 그래서 그 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 전화번호가 그 주머니에 있었으면 그 전화를 걸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자살을 하냐 말이에요. 이 자살은 보통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예외는 중독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삶의 내용에 있어서 진전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지만 있어요. 절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살고 있는데 삶에 진전이 없어요. 예를 들면 회복 모임은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돈 버는 데만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러나 중독자 생활로 돌아가지는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누가 뭐라고 그러냐,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partial recovery라고 하든지 그냥 단순히 abstinence의 상태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또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임에도 안 나오고 돈 버는 데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든 재발은 우리의 삶을 걸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는 도박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갇힌 자들은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고 또 그들이 직접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재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이 재발이 일어나는 것은 치료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치료 방침에 대한 개인의 협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을 하고 있든지 후퇴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복은 이 내려오고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서 뛰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에스컬레이터 위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의 내용과 이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진정한 동기를 살피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감정의 내용과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상당한 양의 훈련과 정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회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위치를 항상 파악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은 항상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 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너무 늦기 전에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찰과 의견도 듣고 받아들이는 겸손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독자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남의 서제션을 듣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재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가운데는 다 엑스퍼트들인데 재발에는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재발했나? 즉 주변 환경에 관해서 주의할 점이 되겠죠. 피해야 했었던 사람, 장소, 행사 그런 것들입니다. 또 가장 괴로웠던 사건들도 여기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실연, 파산, 이혼 이 모두가 내가 조심해야 될 환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의 내면 세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즉 내가 조심해야 될 감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발이라는 그곳에 아예 가까이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까이 갔더라도 깜짝 놀라서 얼른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엽총을 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냥을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엽총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개가 필요하죠.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농부들이 그 쥐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사방에 쥐약들을 놔둬 있어요. 그러니까 쥐약 먹고 죽은 쥐는 그냥 사방에 있어요. 근데 이 사냥개가 이게 쥐약 먹고 죽은 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먹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마련했던 비법이 하나 있었어요. 쥐약 먹고 죽은 쥐를 하나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놈을 앉혀놓고 그 코앞에다 이렇게 딱 내려놔요, 쥐를요. 그러면 이 사냥개는 굉장히 관심 있죠, 지금. 그 코에다 대고 궁뎅이를 몇 번 때려줘요. 그걸 몇 차례 이제 하면은 얘가 사람보다 나왔던데 이 메시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터를 갔는데 그때 죽은 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 지금 앞서서 가던 사냥개 있는 녀석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가보니까 뭐가 있게요, 거기에? 쥐약 먹고 죽은 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에 맡는 순간에 자기가 엉덩이 얻어맞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발해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음 질문에 여러분이 예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 내 안에 현재 재발 방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재발 방지 시스템이 우리 사냥개한테는 정착이 돼 있었죠. 이 냄새는 나한테 불리하다는 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재발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시스템이에요. 재발 방지 시스템이 일반 시스템이 있고 특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 시스템은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평소에 항상 해오던 일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공적인 예배와 셀 처치 펠로십에 참여하고 쉐어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리커버리 펠로십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면은 꼭 셀 처치에 조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두 번째는 스폰서를 정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를 같이 해나감으로써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중독자들 가운데 가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성숙 때문에 계속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재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숙되기 전에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끝이 안 나니까 그 배럴이.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기주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파워풀한 리커버리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 파트너를 가동시키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파트너를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단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은 재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록 재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특별 시스템입니다. 그 첫째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을 하는 가운데 알게 된 피해야 될 장소, 사람, 행사 등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재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재발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내면서 그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과 장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조심해야 될 감정들, 재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때 당시 이 상황을 리뷰하고 이 감정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평소에 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그것들은 대개 제가 재발 첫 번째 강의 때 그 마른 주정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발하고자 하는 충동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현재 집에 있는 경우라면은 우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 두 번째, 현재 집 바깥에 있는 경우라면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투어 스텝 미팅 장소라든지 AA 클럽 하우스 같은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회복을 시작했을 때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AA 클럽 하우스로 들어갔어요. 가니까 남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와 있어요. 중독자인데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30분 앉아있다 보니까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비록 안정되어지는 것 같아도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화번호 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옛날에는 리스트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셀폰에 다 들어있죠. 그 속에는 스폰서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우리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독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가시구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우리에게 결국 고통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영성이 지성을 지배하고 지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의 결과로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 생활에 대한 관심과 미련이 사라져 버렸으니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상태에서 왜 고통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역 강한 가운데 정말 힘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망하고 정말 힘이 빠져요. 왜 그런가?
이렇게 쉽고도 간단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텍스트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으로부터. 그 하나가 저에게 또 희망과 힘을 주었어요. 이분은 감사의 집에도 있었고 길가에도 참여했었던 분이고 이게 처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도 여러 번 했던 그런 분입니다. 텍스트 메시지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similarity of an addict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horror of addiction and the necessary steps to recovery definitely started from Gilgal and House of Thanksgiving for me. And for that, I am forever grateful. I go to meetings regularly, got a sponsor, working the steps. We are creating a Narcotics Anonymous Pacific Rim meeting here in Sacramento, hoping that the Asian people will get their foot into the door. I finally feel comfortable in my own skin. I owe this greatly to Gilgal.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물이 산골짜기를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흘러내려갈 때는 돌들과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작은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광대한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다는 엄청난 중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회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바다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 식구 한 분 한 분이 이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각 다른 형편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생활도, 신앙도, 회복도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바다와 같은 포용력과 생명력을 부어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